안녕하십니까. 사랑의 집 이사장 주수일입니다. 회사에서 돌아온 남편이 기분이 좋아서 아내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회사 가별대항 축구에서 내가 결승골을 넣었지 당신이 옆에서 좀 봤어야 되는 건데. 이 말에 아내가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은 뭐 대단한 일이라도 한 것 같이 얘기를 하네요. 골 넣으면 뭐 승진이라도 시켜준대요. 당신이 늘 그러니까 철이 녀석도 공부를 안 하고 밤낮 없이 공만 가지고 놀잖아요. 그래서 학교 성적도 떨어지고요. 아내에게 모처럼 자신의 영웅담을 늘어놓으려고 했던 남편이 주춤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니 철이 성적이 떨어지는 게 왜 내 탓이요? 애들이 공부야 당신이 봐줘야 되는 거 아니요? 당신은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애들 공부도 제대로 안 봐주고 뭘 하는 거예요? 하는 것도 없이 하고 맞받아쳤습니다. 아니 내가 왜 집에서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밥하고 빨래하고 집 치우고 애들 보고 그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저 녀석은 아무리 공부를 시키려고 해도 당신을 닮아서 그런지 노는 것만 좋아하고 성적이 안 올라간다고요. 뭐? 나를 닮아서 그렇다고? 나는 옛날에 놀면서도 나 할 것은 다 했어. 그의 머리가 당신을 닮아서 그런 모양이지. 하는 남편의 말에 아내는 아니 내 머리가 어때서요? 하고 대답을 했는데 남편은 다시 당신 친정 식구 머리가 다 별로 아니요. 대학도 제대로 못 가고 뭐라고요? 그럼 당신 식구들은 제대로 좋은 학교 갔어요? 둘은 결국 대수롭지 않은 말을 하다가 상대의 가문까지 공격을 하며 심각한 부부싸움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기분 좋게 일찍 퇴근한 남편의 기분이 나빠지는 것은 물론 그날 저녁 둘이는 같이 잘 수가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것은 아내와 남편이 다 피차 상대방의 필요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었고 또 대화의 기술이 너무 미숙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대외적인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자에 비하여 영웅심이 강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웅적인 활동에 대해서 항상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아내로부터의 찬사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남자들은 스포츠에 상당한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들은 이러한 것들을 아주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이것은 바로 부부간의 심각한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부싸움이 됐다고 하더라도 대화에 대한 기술이 조금만 있었더라면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부부는 싸움을 할 때라도 절대로 상대의 가문까지는 공격하지를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상대의 가문을 공격하는 것은 폭탄의 내관을 건드리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확인해 보려면 남편들이 애들을 나무라면서 넌 어째 그 모양이냐? 네 외삼촌 닮았냐? 하고 말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당장 아내가 옆에서 아니 애 외삼촌이 어땠다는 거예요? 하면서 대대적인 부부싸움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부부관계란 가장 가까운 관계이면서도 가장 까다로운 인간관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흔히 부부들은 부부관계를 단순히 가장 허물없는 관계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막 말을 해도 괜찮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부부관계를 깨트리는 가장 치명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 대화의 방법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배워야 됩니다. 이것은 가정생활을 위한 책을 읽거나 세미나 강연에 참석을 해보는 것 등의 노력을 해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해보면 이 투자야말로 그 어느 다른 투자보다 더 큰 이익을 거둘 수 있는 수지 맞는 투자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이런 대화를 아주 지혜롭게 한 부부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부부가 있어서 이것을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여보, 당신 오늘 왜 기분이 그렇게 나빠요?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이번에 회사에서 승진이 있었는데 동기생들이 다 승진을 했는데 나만 빠졌어. 사람 몰라보는 놈이 이놈의 직장 집어치우든지 해야지 하고 투덜거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있던 아내가 여보,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래요. 승진이 뭐 꼭 같이 되라는 법이 있나요? 그럼 요 다음에는 당신 차례가 되겠네요. 힘내세요. 우리 아버님이 당신 보고 옛날에 아주 크게 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대기는 만성이니까 기다립시다.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남편은 맞아.
안 그래도 상무님이 다음에는 내 차례라고 하긴 했는데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힘을 얻은 강 대리는 그 다음날 아침 기분 좋게 웃으면서 출근을 했고 진급에 누락이 된 이 친구가 어떻게 나올까 하고 걱정이 됐던 상무는 그의 밝은 표정을 보고 안심을 하며 이 친구 그래도 깊이가 있구나 하고 마음에 새기고 넘어갔습니다. 결국 그렇게 나가던 강 대리는 그의 적극적인 자세와 좋은 인간관계로 계속 승진이 됐고 그 뒤에는 그 회사의 중역까지 되어서 큰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아내의 칭찬은 남편의 능력을 개발하고 사회생활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최고의 보약이 됩니다.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가 되는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여보, 오늘 나 과장으로 승진이 됐어. 기분 좋게 퇴근한 남편이 한마디 했습니다. 남편이 박사나 교수가 되지 못하고 개인 기업체의 월급쟁이가 된 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불만을 가졌던 아내가 이 말을 받았습니다. 아니, 당신 친구들은 작년에 다 진급했잖아요. 그리고 개인 회사 과장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래요? 이 정도로 안주하지 말고 꿈을 좀 더 키우세요. 그 후에 이 남편은 회사 일보다는 꿈을 키우는 다른 일에 더 많은 신경을 쓰게 됐습니다. 자연히 일상 근무에는 의욕이 줄고 그것이 상사의 눈에 띄어서 몇 번 주의를 받다 보니 결국은 자의반 타의반 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나 한번 멋들어지게 해봐야지 하고 사업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자본이 든든하지 못한 사람이 사업에 성공할 리가 없어 결국은 큰 손해를 보고 끝을 냈습니다. 할 수 없이 새로이 직장을 구해서 다시 나가다가 또 그 직장을 옮기고 그렇게 몇 번 더 하다 보니 승진도 못하고 뒤처지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자기 밑에 있었던 친구가 중역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내가 그대로만 있었어도 그건 바로 내 자리였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무심히 던진 아내의 말 한마디가 결국은 남편의 앞날을 이렇게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는 여자와 다른 점이 많은데 그중 특히 다른 점이 남자는 여자에 비하여 영웅심이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을 하여 주위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부러움과 존경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이 성공이 결국 아내에게로 돌아와서 아내가 여보 당신 능력이 있어요. 내가 무슨 복에 당신 같은 신랑을 만났죠? 하는 말을 들을 때까지는 그 성취감이 완성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남편은 꼭 존경스러워서 존경해 주는 것이 아니고 존경을 해주면 존경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